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마시는 좋은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세 신규 계약도 임대료 상한선이 설정된다면 아마도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기겠죠. 무엇보다 전세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2020년 7월 달 임대차 입법이 먼저 시행이 됐죠. 가난한 세입자를 위한 법이었지만 결국 그 결과는요, 세입자들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절망감을 안겨주었죠. 전세 가격이 급등을 하였고, 월세 가격이 급등하였고, 제일 중요한 거, 전세에 대한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전세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이사 갈 집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 거기에다가 아파트의 매매 금액은 급등하였지 않습니까? 또 아파트뿐만이 아니죠. 서울 같은 경우 빌라도 그렇고, 다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세입자분들 입장이라면 부동산에 대한 절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 또한 임대차 입법으로 인해서 거의 쑥대밭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더 큰 문제는요, 앞으로 다가올 2022년 8월 달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작년 2+2년 시행으로 인하여 전세 기간이 실제적으로 4년이 되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작년까지 2년을 살다가 이 법 시행으로 인해서 2년이 추가되어 살았던 사람들, 그분들 입장이라면 2022년 8월 달 만기가 되는 그러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세기간 4년 만기로 기존의 세입자들은 대폭 오른 전세금을 주던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겠죠. 아무튼 이러한 문제점은 세입자의 입장에서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정부가 생각하는 문제점도 있겠죠. 그것은 바로 내년도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또한 6월 1일에는 지방선거를 하게 되죠. 말 그대로 부동산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거 아닙니까? 또한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로 인한 개발 이슈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꿈틀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전통적으로 대통령 선거 이후 부동산 가격이 큰 변동폭이 이렇게 발생하였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 내년 8월 달 임대차 계약 갱신 기간 만기가 도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존의 집주인들이 또 전세 금액을 대폭 인상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처럼 전세 금액이 내년도 또 8월 달 이후 또 급등을 하게 되면 매매 금액까지 또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부동산 시장을 놓고 본다면 내년도가 또 부동산 시장에 놓고 볼 때 변동폭이 크게 좀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요.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난처하겠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꺼내는 카드는요, 임대차 3법을 개정하겠다는 거죠. 신규 전세 계약도 전세금 상한선을 두겠다, 즉 고려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규 전세 계약도 전세금 인상 시 상한선을 5% 이내라는 식으로 제재를 가하자는 것이겠죠. 이렇지 않고서는요, 현재로서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5억에서 6억 3천만 원으로 껑충 올랐지 않습니까? 또한 전세 물건은 확 줄어들었고요. 임대료는 폭등하였죠. 이러한 부작용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년도 8월 전세 만기가 도래된다면 또다시 전세 금액이 폭등할 가능성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임대차 3법이 세입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그 결과는 반대로 나왔음을 정부 또한 인정을 하는 꼴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요, 신규 전월세 계약도 전월세 상한선 5%로 묶는다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래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보자면 일단은요, 부동산 시장에 폭탄이 떨어지는 격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전세금의 상승이 매매 금액 상승을 이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전세금 상승을 이렇게 묶음으로써 매매 금액 상승 또한 묶이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은 3년에서 한 5년 정도 지난 후에는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고 뭐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즉 뭐 상계 신도시 입주가 이루어진다면 또 어떻게 될까요? 전세 수요는 일정하고 전월세에 대한 상한선도 발휘가 되고 주택 전세 공급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전세금 또한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많아진다는 거예요. 즉 내년도에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을 어떻게 보면 뭐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본다면 전세 물량의 감소가 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겠죠. 전세금이나 월세 금액에 대한 5%로 상한선을 둔다면 뭐 전세금이나 월세 금액이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차라리 월세라도 받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전세 물량은 좀 없어지고 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 본다면 갭 투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예요. 뭐 현재 갭 투자가 증가된다라는 이야기는 매매 금액 대비해서 전세금이 많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갭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자 금액이 소액이니까 뭐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세금 상승률을 5%로 묶어보면 아파트 매매 금액 상승률이 5%를 넘게 된다면 가면 갈수록 갭 투자 금액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전세금 상승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갭 투자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고, 만약 이 상태에서 전세금이 하락으로 반전된다면 갭 투자들은 아마도 비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겠죠. 결국 더 나아가서 부동산 시장이 다소나마 안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뭘 하면 전월세 인상률을 5%로 묶어버리면. 다만 이러한 임대차 보호법 수정도 결코 뭐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규 전월세 상한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은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기쁨 그 자체이고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분노 그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이해관계가 심각하게 맞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본다면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2+2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따라서 기존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을 살았고 추가로 2년을 더 사는 그러한 세입자들의 전세금은 기존 계약금의 5%를 대했으니 5억 원대로 전세를 살 수 있겠죠. 지금 이제 보이는 화면처럼 전세 금액이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는 그나마 전세 금액이 좀 일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 9월달 이후는 이처럼 밑으로 보면 전세 금액이 5억짜리도 있고 위로 보면 전세 금액이 10억이 넘어가는 이러한 전세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기존에 전세로 2년 살다가 계약 갱신을 해서 2년 더 사는 사람들 입장이라면 기존의 전세금의 5%를 더하니 5억 원대로 이처럼 전세를 살 수가 있었고, 신규 전세 계약은 현재의 전세 시세 10억 원대로 계약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 똑같은 아파트예요. 똑같은 아파트고 똑같은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집의 전세는 5억이고 어떤 집의 전세는 10억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전세 금액이 다양하게 이제 분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갭을, 아니 5억짜리하고 10억짜리 이러한 갭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제일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결국 잘못된 정책 하나로 세입자들은 부동산 매매 가격과 전월세 가격 급등에 절망을 하고요, 정부 여당은 부동산 매매 가격과 전월세 가격 급등에 따른 사태 수습, 그렇죠, 큰이 났죠. 정부 입장에서는. 또한 이러한 임대차 3법에 대한 수정 보완을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가난한 세입자를 위한 법이요, 세입자와 정부 여당을 더 힘들게 만들어버린 정말 웃긴 법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아무튼 앞으로 정부 여당의 현명한 대처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